음. 네, 일어서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미나에 대해 발표하게 된 감사합니다. 윤기훈입니다. 미나는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요. 여러분들이 미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좀 들어보셨을 분들은 가장 가벼운 블록체인 또는 뭐 가장 간결한 블록체인 뭐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미나라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좀 어떤 구조라던가 특징이나 목적이 일반적인 블록체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미나가 갖고 있는 그런 좀 특수한 목적 또는 특수한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어, 죄송해요. 이거 혹시 어떻게 밑으로 갈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컨텐츠를 조금 독특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나가 어떤 목적을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페인 포인트로 잡아서 미나가 해결하고자 한 목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미나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걸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 궁극적으로 미나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전략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문제점들과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최종적으로 미나가 제시한 솔루션에 대해서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나로 어떻게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지, 미나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구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먼저 미나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 해결하고 싶은지부터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선 여기 보이시는 그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사이즈를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2년 9월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거의 0에 가까웠던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약 400GB가 좀 넘는 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블록체인 사이즈가 커지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를 알기 위해선 미나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점인 현재 트랜잭션, 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의 비효율적인 검증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들을 검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이전 트랜잭션만 검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검증을 하려면 블록체인은 모든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검증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나는 그런 검증 구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랜잭션 하나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스토리지와 너무 많은 시간을 그리고 너무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문제가 결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두 문제가 결합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싶은데 검증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검증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우선 검증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그 어떤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특정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와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루드라는 존재가 있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블록체인 사이즈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증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엔드 유저 단에서는 그 트랜잭션들을 어떤 검증하고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플루드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블록체인 사이즈 자체가 계속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이게 점점 커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플로드들도 저마다 갖고 있는 어떤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럼 점점 플로드 중에서 그 스토리지를 지불할 수 없는 플로드들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결국에 이 네트워크 전체에 있는 플로드 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와 같고, 그 말은 즉슨 결국 우리가 점점 더 소수의 플로드에게 의존하게 된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엔드 유저가 플로드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엔드 유저 자체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블록체인에 갖고 있는 어떤 검열 저항성이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또는 뭐 타일 중앙화라든지 이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에 좀 많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나는 결국에 이렇게 검증 비용으로 검증 비용이 커지는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 개선하고 싶은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나가 어떤 이제 방법을 구상을 했는지를 들어가기 전에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미나가 어떻게 블록체인을 좀 정의를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오한 정의를 내리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State Transition Function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무슨 얘기인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블록체인은 결국에 그 상태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바꾸고 전파하고 합의하고 검증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얘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미나가 이제 생각을 하기로 그렇다면은 블록체인을 그렇게 정의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트랜잭션을 검증하려 할 때 그 이전 블록의 트랜잭션을 다 하나하나 검증할 필요가 없이 그 예를 들어 블록 n이 있으면은 그 n 블록이 어떤 트랜잭션을 검증하려 할 때 n-1 블록의 트랜잭션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기보다는 그냥 이 블록의 상태에서 n-1 블록의 상태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가 있었으면은 우리가 n 블록의 어떤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 그냥 트랜잭션 하나 검증하지 않고 바로 증명서만 검증해서 바로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을 이제 기본적으로 미나는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나는 그 일종의 증명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원문은 certification이고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바로 영지식 증명을 활용을 합니다. 이 영지식 증명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나왔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세션에서 많이 봐왔던 영지식 증명들은 약간 내가 정보를 숨긴 상태에서 남한테 어떤 그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이런 걸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뜬금없는 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영지식 증명의 특성 중에 또 하나가 서싱트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검증을 굉장히 간결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 영지식 증명의 특성을 미나는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는 미나는 1번까지만 구현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에 블록체인 사이즈가 그러니까 블록이 점점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검증하는 데 드는 저 증명서의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결국 점점 쌓일 거 아니에요. 블록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럼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결국에 플로드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이상으로 이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나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증명서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프루프라는 거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프루프를 일정한 크기로 계속 유지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도입된 게 이제 재기적 영지식 증명입니다. 재기적 영지식 증명이라는 거는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의 블록체인을 현재의 영지식 증거를 프루프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전 영지식 증명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코드를 포함시켜서 새롭게 영지식 증명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전 상태, 그러니까 n-1 블록의 상태를 증명하는 어떤 증명서를 포함해서 n 블록의 상태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만들겠다, 증명하는 프루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현재 프루프만을 검증해서 전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블록에 이르는 그 모든 검증 과정을 제거하고 지금 현재의 프루프만 검증해서 블록체인 전체를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루프의 사이즈는 일정하게 블록 개수가 아무리 늘어도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가장 가벼운, 가장 간결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처럼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데 들어가는 그 검증하는 데 필요한 프루프 사이즈가 일정하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서싱트 블록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은 미나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미나가 이제 만든 어떤 미나가 결국에 만든 그 일정한 가벼운 프루프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좀 먼저 보시면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verification key라고 해서 저기 뒤에 밑에 있는 프로토콜 스테이트와 GK 프루프를 검증하는 데 쓰이는 검증 키입니다.
이게 약 2039바이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프로토콜 스테이트입니다. 프로토콜 스테이트는 아까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상태에 대한 진술, 네, 현재 블록체인 상태에 대한 진술, 뭐 예를 들어 뭐 레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레저 해시한 값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약 822바이트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GK 프루프 그 자체가 될 거고요. 이게 약 7063바이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머클 패스인데요. 머클 패스는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에 보면은 각각 어카운트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밸런스가 있잖아요. 그 어카운트에 대한 머클 경로, 일반적인 블록체인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각각 741과 181바이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합쳐서 약 11KB 정도의 프루프를 구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저 11KB 정도를 감당할 수 있고 저 11KB만 연산할 수 있으면 이제 누구나 우리는 그 미나의 트랜잭션이 이상이 없이 지금 이 상태가 유효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나의 목적과 미나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기본적인 해결 전략 알았으니까 조금 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구현했는지 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우선 우리가 지금 각각 상태 이전에 따라서 그 프루프를 만들어서 그걸 재계적 영재식 증명을 통해 합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또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이제 매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그 트랜잭션에 대한 어떤 상태 이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GK 프루프를 만들어서 그걸 재계적 영재식 증명에 결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 말을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한 건데 먼저 이 시그마 제로 이게 첫 번째 상태이고요. 그게 어떤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트랜잭션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태 이전을 의미하는 거죠. 저 상태 이전을 해제하려는 트랜잭션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시그마 1으로 상태가 바뀌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합쳐서 그 프루프를 만들고 다시 이제 상태 2로 바꾸는 트랜지션이 오면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상태에 대한 프루프 다시 합쳐서 재계적 영재식 증명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은 재계적 영재식 증명 하나로 하나로 증명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각각의 스나크를 생성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의 블록체인은 그냥 저 트랜잭션이 오면은 실행하고 합의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스나크를 또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스나크 생성 계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일반 문제와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스나크를 계속 생성하고 그 트랜지션이 올 때마다 스나크를 생성하고 이걸 다시 머지해서 하나의 또 재계적 영재식 증명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이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처리량이라든지 아니면 레이턴시 같은 게 좀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미나는 자기들의 대전략인 이 재계적 영재식 증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개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미나 그걸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스나켓 플레이스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블록 프로듀서, 그러니까 블록 생성자와 블록 생성자와 이제 스나크를 생성하는 사람을 좀 역할을 분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 프로듀서는 일반적인 블록체인의 블록 프로듀서와 같이 이제 트랜잭션의 어떤 그런 트랜잭션 풀이 있으면 거기서 가장 피가 높은 트랜잭션을 선택해서 블록에 집어넣고요. 컨센서스를 이제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스나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블록체인에 없는 미나만의 독특한 요소인데 각각의 트랜잭션들이 오면은 그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스나커라고 불리는 애들이 스나크를 생성합니다. 네, 좀 갑자기 말장난스러웠는데, 그러니까 트랜잭션들이 들어오면은 그 트랜잭션에 대한 스나크를 붙이는 애들이 바로 쟤네 스나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블록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스나커들이 이제 약간 자유시장에서의 그 경쟁 원리에 따라서 가장 낮은 이제 최대한 낮은 피를 가진 스나커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트랜잭션에 대한 스나커가 있는데 스나커 1은 그걸 0.01 미나에 팔 수도 있고, 어떤 똑같은 트랜잭션에 대한 스나커를 그 스나커 2는 그거에 대해 0.02 미나에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블록 생산자는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그 스나크를 구매해서 블록에 집어넣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나는 이제 스나크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스나크 계산 비용에 대한 문제지
이제 우리가 그 트랜잭션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스나크를 붙여서 처리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미나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트랜잭션에 스나크를 붙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누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그 블록 생성자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트랜잭션 풀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가장 피가 높은 순으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저 그림의 트랜지션 풀에서는 B가 뭐 1.5 이내를 뭐 가져오겠죠. 제일 비싸니까. 그 다음에 걔가 이제 그 블록에 트랜잭션들을 집어 넣으면은 이전 블록에 그 스나크를 자기가 블록에 새로 집어넣은 개수만큼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블록 생성자가 자기 블록에 트랜잭션을 3개 넣었다 이러면은 이전 블록에 담긴 트랜잭션에 그 3개의 트랜잭션에 스나크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블록 생성자가 원하는 개수만큼 다 넣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 블록 그 자기가 넣은 트랜지션 개수만큼 스나크를 이전 트랜지션에 스나크를 붙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생성자는 스나크를 붙이고 그 자기가 새롭게 들어놓은 그 트랜지션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상태 이전을 실행하고 여기에 그 밸리디티 프루프를 붙여서 블록을 전파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스나크 그 미나는 스나크와 블록을 구분하는 과정을 생성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정리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는 지금 이 블록 생성자는 현재 새롭게 실행을 할 트랜지션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스나크를 붙이는 거는 이전에 블록 생성자가 생성한 트랜지션에 대해 스나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성한 트랜지션에 내가 생성한 스나크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그 완전히 다른 트랜지션에 대한 스나크라고 이해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 첫 번째로 스나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 트랜지션들이 계속 쌓여 있겠죠. 스나크를 붙여야 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스나크를 생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저렴하게 이렇게 수수를 붙여서 스나크를 생성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제 블록 프로듀서는 트랜지션 풀을 살피면서 저기서 이제 자기가 블록에 넣을 트랜지션들을 골라서 넣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스비가 높은 트랜지션으로 담겠죠. 그리고 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3개의 트랜지션 넣으면은 이 스나커가 만든 그 트랜잭션 3개를 담아서 그 블록에 이전 블록에 붙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블록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트랜지션 227번과 228번 트랜지션을 블록에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이번 블록 생성자는 두 개의 트랜지션을 넣었기 때문에 2개의 이전 블록의 트랜지션에 대한 스나크를 넣어야 돼요. 블록에. 그래서 223번과 224번에 대한 스나크를 넣었고요. 저 225번과 226번에 그러면 저 트랜지션들은 뭐냐면 스나크가 붙여지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스나크가 붙여지기를 기다리는 아까 보셨던 그 스나크들이 만들고 있는 그 워크 큐에 있는 트랜지션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블록이 전파가 된 다음에 저 227번과 228번 새롭게 블록에 추가된 트랜지션들은 다시 그 워크 큐, 그러니까 스나크를 붙이기를 기다리는 그 워크 큐에 들어가서 스나크를 대기하게 되고요.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저 스나크 223과 224번은 이제 머지가 돼서 전체 블록체인의 상태 이전에 대한 증거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미나라는 애들이 블록 생성과 그 스나크 생성을 분리했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구현을 한 건지가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께 지금부터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네. 근데 그 전에 조금 제가 그 실제 미나 익스플로러에 들어가 봐서 얘네가 실제 그 블록 생성자가 생성한 트랜잭션만큼 스나크를 붙이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개수가 다릅니다.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블록 생성자가 생성한 개수만큼 지금 스나크를 붙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안 돼서 제가 재단 쪽에 물어봤었는데 재단의 답변으로는 지금 스나크 피가 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애들의 스나크를 담아서 붙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예 가격이 0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트랜잭션들을 얘네가 그 미리
미리 붙인다고 해요. 왜냐면은 다른 블록 생성자들이 스나크를 자기 개수만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좀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뭐 3개를 만들었어도 5개의 트랜지션에 대한 스나크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 재단이. 왜냐면 지금 스나크 피가 가격이 0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블록 생성을 분리했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이렇게 블록 생성과 스나크 생성을 분리해주는 데이터 구조를 미나는 스캔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스캔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머클 트리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그 입에는 머클 트리 입에는 그 트랜잭션 데이터와 트랜잭션에 대한 뭐 증명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머클 트리 구조에 맞게 이렇게 점점 머지를 해서 올라가서 하나의 증명으로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캔 스테이트이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그 블록 생성자가 블록 생성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트랜지션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미나는 그 트랜지션들을 일정 기간만큼 잘라서 그 스캔 스테이션을 별도의 구조에 넣고 데이터 구조에 넣고 스나크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블록 생성을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원래 기존에 저희가 제시했었던 구조에서는 블록이 트랜지션이 들어올 때마다 스나크를 만드는 구조가 굉장히 직관적인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스캔 스테이트를 쓰면은 이미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그 트랜지션들을 쫙 늘어놓고 이거를 병렬로 우리가 GK 스나크를 그 트랜지션에 대해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K 스나크를 생성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게 바뀌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미나는 왜 그러면 이런 스캔 스테이트 구조를 만들었고, 미나가 어떻게 그럼 스캔 스테이트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앞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조금 기호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호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해요. 맨 처음으로 그 DI는 트랜지션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BI는 이제 그 트랜지션으로 인한 어떤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프루프, 이거 우리는 베이스 프루프라고 부를 거고요. MIJ는 저 BI와 BJ라는 프루프를 머지해서 만들어진 프루프가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해서 만들어진 프루프도 우리가 저 MIJ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스테이트에 대한 그래도 최종적인 그 GK 스나크를 우리는 AIJ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애니하나가 빠졌네요. 그 스캔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구조, 그러니까 머클트를 통해서 우리가 머지에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손쉬운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맨 처음엔 트랜지션들을 이렇게 쫙 늘어놓습니다. 8개의 트랜잭션들을 늘어놓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8개의 트랜지션들에 대한 스나크를 이제 쫙 만들면 되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저희가 병렬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조금 더 시간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할 일은 이 각각의 그 베이스 프루프들 머지에서 하나로 올리고 머지에서 하나로 올리고 머지에서 하나로 올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최종적인 이 트랜지션 1부터 8까지 스탠 트랜지션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저 GK 스나크를 만든 다음에 그게 최종적인 블록체인 스테이트에 대한 GK 프루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속 트랜지션이 들어오고 있는 블록체인을 잘라가지고 지금 이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상 트랜지션들은 계속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머클트리 이 스캔 스테이트란 구조를 이런 식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넓게 써버리면은 이제 그 트랜지션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나 아니면 레이턴시가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트랜잭션이 대기해야 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이러지 말자, 그냥 이걸 좀 더 효율적 높이기 위해서 이 모든 트랜지션을 늘려놓고 그걸 죄다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트랜지션 그 머클트를 좀 여러 개 나누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앞서 보신 구조에서 머클트 여러 개로 좀 쪼개요. 네,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머클트에서는 트랜잭션 그러니까 스테이트 트랜잭션 실행하고 그다음 베이스 프루프 만들고 머지하고 올라가서 최종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스테이트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었다면, 그러고 있는 와중에 들어온 저 트랜잭션 그 5, 6에서 한 번 더 이제 베이스 프루프 만들고 다시 머지해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온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냥 정확히 말하면 상태 이전에 대해서 그 베이스 프루프가 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상태 이전을 해달라는 트랜잭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서
앞서 시간 고정시켜 놓고 다 가져와서 일렬로 늘어놓고 머지한 다음에 딱 만들어서 그 블록체인 스테이트를 만드는 그 구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계속 들어오는 트랜지션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사이즈, 그러니까 머클트리 개수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사이즈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PPT에서는 원래 좀 넣을까 하다가 뺐는데,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미 머지가 된 애들은 굳이 저 프로프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략한다든지 아니면은 최종적으로는 그 레이어 하나를 압축한다든지 이런 기법을 써서 계속 최적화하는 과정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미나가 어떻게 그 효율적인 스캔 스테이트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스캔 스테이트가 그럼 실제로 어떻게 좀 작동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 그 블록체인 선자 B1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B1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 맨 처음 머클트리에 이제 가장 아래 단에 가장 베이스 레이어에 그 베이스 프루프들을 집어 넣겠죠. 그 다음에 이제 B2가 들어와서 자기의 이제 어떤 그 베이스 프루프를 집어 넣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이 스캔 스테이트는 예시로 든 스캔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스캔 스테이트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머클트리 개수가 많지만, 우린 예시에서는 총 7개의 머클트리 개수와 그 다음에 그 베이스 리프가 4개인 그런 스캔 스테이트를 예시로 들 겁니다. 블록 생성자가 4개의 베이스 프루프를 베이스 레이어에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 생성자가 이제 4개의 또 다른 그 베이스 프루프를 두 번째 머클트리에 올립니다. 그럼 이제 블록 생성자 B3가 들어와서 자기도 이제 4개의 트랜지션을 블록에 담았으니까 블록 그 베이스 프루프 4개를 또 세 번째 블록에 올리겠죠. 그리고 저 맨 처음에 있었던 머클트리에 저 B1들의 그 베이스 프루프들을 머지해서 하나씩 프루프를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블록 생성자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도 4개의 트랜지션을 블록에 담았기 때문에 똑같이 베이스 프루프 4개를 베이스 레이에 제출을 하고요. 저렇게 네 번째 블록체인에, 네 번째 머클트리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머클트리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 베이스 프루프 블록 생성자 2가 만든 저 베이스 레이어들을 또다시 머지해서 또다시 새로운 프루프들을 만듭니다. 그럼 블록 생성자 5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도 마찬가지로 4개의 베이스 프루프를 다섯 번째 머클트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저 앞서 그 블록 생성자 세 번째가 만들었던 저 M3라는 저 머클 그 프루프를 합쳐서 하나의 머클 프루프로, 저 M5라는 하나의 머클 프루프로 다시 그 수렴을 최종적인 머지를 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는 블록 6도 들어오면 반복하고 블록 7도 들어오고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겠죠. 네, 근데 저희가 이 머클트리에는 총 7가지의 이 스캔 스테이트는 총 7가지의 머클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블록 생성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베이스 레이어를 깔고 머지를 하는데 머클트리가 7개가 넘어갔다 이러면은 이미 다 머지가 끝난, 그래서 이미 하나의 그 증거로 수렴된 그 머클트리는 이제 에밋을 시킵니다. 스캔 스테이트에서. 그 에밋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에밋된 A 머클트리의 최종적인 그 머클 루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최종적인 그 트랜잭션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의 스테이트에 대한 일종의 프루프로, 최종적인 프루프로 저희가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12kB짜리 그 검증하는 데 필요한, 그게 바로 저 에밋된 애들이 나가서 그 검증 데이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캔 스테이트 구조를 활용해서 미나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영지식 증명을, 그러니까 스나크를 생성하는 그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 24개의 머클트리와 그다음에 각 머클트리는 총 128개의 리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지금 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시로 7개를 들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미나가 그 GK 스나크와 그다음에 블록 세퍼레이션을 어떻게 이뤘는지 알아봤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은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하면은 캐노니컬한 체인을 선택할 수 있냐, 이 질문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록 생성 시간과 최종 검증할 수 있는 증명이 나오는 시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나가 어떻게 그럼 캐노니컬한 체인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미나
선택한 방법은 컨센서스 방법은 이제 우로보로스 사마시카라는 방법을 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우로보로스라는 건 원래 카르다노에서 만들었었던 건 정확하진 않지만 카르다노가 쓰는 걸로 유명하죠. 저 컨센서스를. 그래서 카르다노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컨센서스이고요. 저 컨센서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체인을 일종의 서로 모든 그 블록 노드들의 동기화되는 시간을 나눕니다. 그걸 저희는 슬롯이라고 부르고 그 슬롯이 모여서 에포크가 되고요. 그 에포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쌓이는 거죠. 체인이라는 게. 그래서 미나에서는 저 슬롯을 3분으로 잡았고요. 에포크를 7140 슬롯으로 잡았다고 해요. 예, 기초적 그 수치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로보로스라는 컨센서스가 그럼 어떻게 저 캐노니컬한 체인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의 조금 변용형인 미나가 선택한 우로보로스 사마시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로보로스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캐노니컬한 거를 선택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우로보로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포크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포크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가 있고, 이제 포크가 발생했을 때 포크가 발생하고 이제 좀 긴 시간이 흘렀을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로보로스 컨센서스는 나눠서 봅니다. 또 만약에 포크가 발생했는데 그 기간이 좀 짧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블록 길이가 더 긴 체인을 선택합니다. 마치 그 비트코인이 캐노니컬한 체인을 고르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포크가 이제 롱 레인지인 경우, 포크가 발생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러면은 우로보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하게 더 긴 체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포크가 발생하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만 떼어놓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기준이 이제 슬롯이 되겠죠. 그 시간 동안 가장 긴 애가 이제 캐노니컬한 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로보로스는 왜 이런 방법을 썼냐 이렇게 의문을 드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로보로스 컨센서스를 개발한 사람들은 포크가 발생하고 레인지가 긴 경우에는 공격자가 그 슬롯 리더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슬롯 리더는 사실상 블록 생성자와 같아요. 왜냐면 슬롯 하나당 블록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격자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레인지가 긴 경우에는 단순하게 더 긴 체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일정 슬롯에서만 비교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우로보로스에서 그럼 저 짧은 경우와 긴 경우를 나누는 뭐 기준이 뭐냐 이런 거 질문하실 수 있는데, 네, 이번 미나 세션에서는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우선 그 우로보로스를 적용한 체인이 하나가 있고요. 가상의 체인이. 저 체인에서 A 포크, B 포크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이제 A 포크는 포크가 이제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짧은 경우에는 A 포크 뒤에 1, 2, 3, 4가 붙고 B 포크 뒤에는 뭐 2번까지만, 그러니까 블록이 2개까지만 붙었으니까 단순히 더 길이가 긴 저 A 블록이 승리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 포크가 발생하고 B 포크가 발생하고 시간이 좀 더 흘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슬롯 뭐 K까지에서만 좀 비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롯 K까지만 비교를 했더니 이제 포크 A는 그게 슬롯 7, 블록 7까지 만들어졌는데 B는 그 슬롯 기간 동안 5까지밖에 안 만들어졌다. 이러면은 저 체인 A가 더 캐노니컬한 그런 체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로보로스 종류가 여러 가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우로보로스는 이제 이런 형태를 좀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캐노니컬한 체인을 고르는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나가 사용하는 그 우로보로스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먼저 그 포크가 발생하고 레인지가 짧은 경우에는 기존 우로보로스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냥 단순하게 더 블록 길이가 긴 체인을 캐노니컬한 체인으로 선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포크가 롱레인지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그 미나의 우로보로스 사마시카는 조금 다른 전략을 쓰는데요. 우선 길이가 아니라 이제 밀도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밀도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블록 개수죠. 그러니까 특정 그 기간 동안 블록 개수가 몇 개를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전체 체인을 두고요. 포크하는 전체 체인을 두고요. 이 체인에서 가장 그 특정 기준이 되는 슬롯, 뭐 예를 들어서 뭐 슬롯 3개가 될 수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죠. 그 기간 동안
가장 밀도가 작았던 구간을 골라요. 가장 밀도가 작았던 구간을 고른 다음에 그걸 서로 비교를 합니다. 체인 A, 체인 B가 있으면 그걸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체인 B가 더 밀도가 높다, 더 블록이 만들어진 게 많다 이러면 체인 B가 그 캐노니컬한 체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율을 좀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비율을 하기로 이제 그 어떤 굉장히 긴 창틀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슬라이딩 할 수 있는 이제 유리창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비율을 합니다. 미나 쪽에서는.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쓰느냐? 이제 미나가 생각하기에는 악의적 포크가 발생했다, 공격자가 있는 포크가 발생했다 하면은 포크가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밀도가 비슷해질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포크가 발생하면은 그 직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정상적인 포크에 비해서 좀 밀도가 낮은 구간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캐노니컬한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캐노니컬하게 선택된 체인이죠. 엄밀히 말하면 걔네는 밀도의 변동폭이 그 포크 발생한 직후에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밀도를 기준으로 최소 밀도의 구간을 비교해서 하면은 더 보안성이 높은 방식으로 캐노니컬한 체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나가 컨센서스 캐노니컬한 블록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포크 A와 포크 B가 발생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쭈루루루루 계속 블록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슬롯이 3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슬롯이 3개인 구간 동안에 블록의 밀도를 보니까 제 A 같은 경우는 블록이 3개가 만들어졌는데 B에는 지금 7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B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A와는 다르게 이제 B가 더 캐노니컬한 그런 체인으로 인정받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미나가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떤 전략으로 해결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해결하는 전략에서 맞닥뜨린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그걸 어떻게 다시 보완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계속 많은 내용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우선 미나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 지금 현재 많은 블록체인들이 갖고 있는 비효율적인 검증 구조라든지 아니면 검증 비용의 증가, 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 사이즈의 증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검증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플로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서 어떤 블록체인의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열 저항성, 보안성, 탈중앙화 이런 게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나는 GK 프루프를 사용한, 영재식 증명을 사용한 증명서를 발급해 준과 동시에 그걸 재계적 영재식 증명을 통해서 컨스턴트하고 굉장히 낮은 검증 비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나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다. 미나에서는 누구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고자 한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현한 핵심 과정이 재계적 영재식 증명이고, 그리고 앞서 봤던 것처럼 매 트랜지션 올 때마다 스나크를 붙여서 쓰는 과정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블록체인 성능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나크 플레스라는 걸 도입을 해서 스나크 피를 최대한 줄이고요. 그다음에 그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나크 생성과 블록 생성을 분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분리한 생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스캔 스테이트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좀 캐노니컬한 블록 선택 문제를 우로보로스 사마시카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나에 대한 좀 기본적인 구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지금부터는 그럼 미나에서 어떻게 GK 앱이 들어갈 수 있는지, GK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미나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미나가 플롱크를 조금 개조해서 만든 그 김치라는 네, 놀랍게도 그 한국의 김치가 맞고요. 그 컴파일을 통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벌처머신을 실행을 하는 구조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K 생성을 위해서 프라이빗 인풋과 퍼블릭 인풋가 이제 들어가서 프루프 펑션에서 이제 GK 프루프를 생성할 거 아니에요. 이게 블록체인 단이 아니라 UI 단, GK 앱 UI 단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소개한 거는 이 미나 네트워크에서 계속 그 트랜잭션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그 GK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지금 GK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브 펑션을 통해서 GK 프로브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베리피케이션 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베리피케이션 키를 트랜잭션 형태로 이제 디플로이 하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어드레스를 해시해서 GK 앱 어카운트로 미나 네트워크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GK 앱 어카운트가 들어갔으면은 이제 우리는 트랜지션들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야 GK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럼 이제 그 GK 어플리케이션 트랜지션이 발생하면은 그 퍼블릭 인풋과 GK 프루프를 베리파이어 펑션에 넣고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 유효성을. 그래서 검증을 해서 그 트랜지션들을 GK 어카운트에 이제 넣을 때, 정확히 말하면 미나 네트워크에 배포를 해서 GK 앱 어카운트에 있는 상태를 변경하라고 할 때 이제 저 베리파이어 펑션에 있는 저 true false 값을 검증한 그것들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넣지는 않았는데 그럼 이제 이 GK 앱 어카운트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설명서는 이제 이벤트 JSON 파일 형태로 작성이 돼서 이제 이벤트로 이 트랜잭션을 날릴 때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미나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이 GK 어카운트가 배포가 됐고 저 프로브 펑션을 통해서 이 GK 어카운트에 트랜잭션이 하나가 날라왔는데 걔가 이제 맞는지 검증을 저 베리파이어 펑션이 통해서 이제 그거를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랜지션에서 이벤트로 날라온 그 GK 어카운트 어떻게 변경해 주세요, 상태 어떻게 변경해 주세요 이 값을 읽고 상태를 변경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나에 대해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게 있을까요? 그 미나에서 블록 네. 검증에 GK 프루프를 사용했다는 것은 네. 해당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의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볼까요? 아니요, 감추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나의 목적 자체는 프라이버시 보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나의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검증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에 가깝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GK 프루프의 특성 중 하나인 서싱트라는 걸 이용한 것이지 프라이버시가 메인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GK라는 걸 썼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도 얼마든지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프라이버시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또 어떤 프라이버시한 어떤 서비스 제공하고 싶으면 미나를 이용해서 그런 프라이버시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좀 급하게 했는지 한 5분 정도 일찍 끝나긴 했지만 여기서 그러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훈님 발표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